제일 중요한 거는 소문을 열고 오늘처럼 약간 따뜻한 날은 사봉을 다 꺼내주자. 이렇게 꺼내주시고 벌통마다 봄벌 깨울 준비를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보온재 준비를 보온재하고 보온덮개하고 비닐하고 설탕 포대기 신문지 또 개포를 2개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몇 가지를 준비를 해 주시고 외부 보온덮개도 준비해 주시고 이제는 봄벌 깨우고 나서 보온을 더 두껍게 2배 더 이상 해줘야 된다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요. 그 다음에 화분떡 준비하시고 사양액 준비하시고, 화분떡 사양액 숙성을 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속살만 6호 준비하시고 분무를 꼭 해야 됩니다. 속살. 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부입니다. 오랜만에 봉장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동안은 날씨가 추워서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계속 낮에도 영하로 내려가서 벌들이 전혀 안 나왔죠. 전화 왔는데 오늘 모처럼 하루, 저희 지방의 지금은 경북 영양입니다. 경북 영양인데 낮 기온이 지금 영상 5도,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영상 5도 이렇게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벌들이 의외로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네요. 모처럼 봉장에 와보니까. 그래서 영상을 한편 간단하게나마 좀 찍어봅니다. 찍어보는데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봉장에 가끔 오셔가지고 소문에 이렇게 관찰을 해보시겠죠. 소문에 관찰을 해보시고 이렇게 소문을 보면은 이런 철사 고부랭이 만들어 가지고 소문을 열고 이렇게 해보면 벌들이 많이 이제 사봉이 죽어 나옵니다. 이렇게 죽어 나온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이렇게 꺼내주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좀 죽은 벌이 있네요. 지난번에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활동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내는 거예요. 먹이를 먹고 지금 굉장히 먹이 찌꺼기도 나오면서 사봉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사봉이 나오면은 얘네들이 죽은 벌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죽은 벌이 부패돼 가지고 이산화탄소 생겨서 소문이 막혀버리면, 여기까지 물어내놓고 소문이 막혀버리면 벌이 또 다 죽을 수가 있고 압살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끄집어내고요.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고, 요즘은 할 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낮 기온이 영상 7, 8도 이상 지속적으로 이제 1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벌을 깨우는 겁니다. 봄벌을. 지금 많이 나오죠. 여기도 이 정도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숫자고, 얘네들이 그동안 이제 요 봉구를 지어 가지고 있으면 갑갑하겠죠. 얘네들도 좀 이제 이렇게 후벼내고, 여기 뭐 한 10댓 마리 나왔는데 많이는 안 나오고 이게 일상적인 보편적인 건데, 이거를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소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소문이 꽉 막힌 데가 있어요. 꽉 막힌 데가 보여요. 그런 거는 좀 소문이 막힌 거는 많이 죽은 거겠죠. 그거 잘 보고 이렇게 꺼내 주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 봄벌을 벌써 저 남쪽에 계시는 분들은, 벌 하시는 분들은 12월 25일 이 전후에 벌써 깨우더라고요. 깨워서 벌써 영상에 올라오는 걸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급한 마음으로 봄벌을 그쪽에서 깨운다고 해서 따라서 깨우지 마세요. 봄벌을 어떻게 깨워야 되느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한번, 어차피 오늘 영상을 찍는 거니까 지금 그걸 좀 알려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봄벌을 어느 때 몇 도에 깨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방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벌은 온도입니다. 온도에 민감한 거기 때문에 온도에 맞춰서 벌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지방의 온도가 어느 정도 몇 도인가, 그 다음에 뒷 온도가 한 열흘 15일 보름 이렇게 온도를 봐가면서 계속 영상, 원래 벌은 정상적으로 깨울 때는 밤에는 영하 1, 2도 내려가더라도 낮에는 영상 10도 가까이 됐을 때, 영상 10도 가까이 됐을 때 우리 지방에 그럴 때 본벌을 깨워야 됩니다. 본벌 깨운다는 거는 딴 거 없고 본벌 깨우면서 소비 축소시키고 벌 소독해주고 속살만 6호로 해주세요. 6호가 개미산 성분이 있어서 본벌 깨울 때 하고 월동 때는 꼭 6호를 한 번씩 써주는 게 좋습니다. 속살만 6호 분무를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본벌은 그 온도에서 깨워주시고 남쪽에서 일찍 깨운다고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벌을 깨우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우리 지방에 맞는, 벌은 자연입니다. 우리 지방에 맞는 어떤 그런 본벌을 깨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축소해주고, 속살만 분무해주고, 축소해서 격리판으로 가리를 해주고, 격리판으로 이렇게 칸막이 쳐주면서 온도 유지해줄 수 있게 하고, 그런 직접적인 본벌 깨우는 거는 어차피 영상을, 이제 본벌 깨우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유튜브에도 그런 비슷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화분떡을 이제 올려주시고, 먹이가 부족하면은 이제 사양액도 넣어줘야 되겠죠. 조금씩 자극사양식으로. 그런데 본벌 깨울 때는 자극사양식으로 이제 조금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화분떡은 저도 올해 이제 화분떡을 직접 가서 만들어 왔는데요. 화분떡은요, 될 수 있는 대로 좀 화분을 좀 많이 넣어서 제대로 된 걸 영양제하고 넣어서 효모나 이런 거를 많이 넣지 말고, 대두유나 효모 이런 걸 많이 넣지 말고 화분떡을 좀 제대로 성분 좋게 만들어서 키우면 벌들이 훨씬 잘 자랍니다. 그걸 그렇게 신경 써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분떡이 아직도 안 만드신 분들은 미리 만들어서 화분떡을 좀 숙성을 시켜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숙성을 좀 보름 이상 숙성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화분떡을 본벌 깨울 때 미리 올리기 전에 한 3, 4일이라도 집안에 이렇게 따뜻한데 훈훈한데 좀 화분떡을 갖다 놨다가 이렇게 아주 차지 않게, 뭐든지 먹이도 그렇고 사양액도 그렇고 화분떡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이 벌들한테는요 항상 찬 걸 가져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벌들은 찬 걸 가져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좀 그렇게 본벌을 깨우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이거 이제 이게 철사고리로 이렇게 벌들을 이렇게 사봉을 꺼냈더니 벌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요 바글바글 하네요. 또 요 통도 한번 사봉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좀 열고요. 양쪽을 조금 열어주시고, 이쪽을 좀 더 많이 열으시고, 이렇게 놓고, 벌이 이제 이쪽에, 소문이 여기 있고, 이쪽에 와 있습니다. 여기, 월동 이쪽에 나 있습니다. 주로 뭐, 넉장벌, 5장벌, 3장벌까지 있는데, 이렇게 안에 살살 넣어가지고, 얘를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많이 나오죠. 예, 항상 월동 나고 나면 이렇게 좀 많이, 사봉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거죠, 이제 애들은. 어우, 많네요, 여기는 더. 굉장히 저쪽 통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미리 이렇게 청소해서 이렇게 꺼내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어우, 많이 나오네요. 여기는 저쪽 통보다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꺼내다가 보면은 진드기 죽은 것도 보입니다. 보이고, 이 철사고리를 좀 길게, 아유, 이거 잘 안 되네. 아유, 이 좀 더 길게 만들면요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이 통 길이를 맞춰서 저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길게 만들어 주면은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살살, 벌들 안 다치게 살살 이렇게 긁어내 주면 더 좋겠죠. 많이 나오잖아요. 벌들은 주로 이쪽 월동 날 적에요
앞쪽에 소문 앞쪽에 여기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모이고요. 뒤쪽에는 거의 없고요. 여기는 좀 더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 나오네요. 근데 이 정도는 원래 나오는 양이에요. 이 정도는 가지고 뭐 염려할 건 없고,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봉이, 죽은 사봉이, 아이 따고라, 이거 쏘고 가면 어떻게 하나, 아이 따고라, 여기처럼 막 조금 나오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여기 조금 더 많이 나왔죠. 이러면 아마 진드기가 좀 더 기승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진드기가 더 있었다고 보면 돼요. 진드기 피해도 조금 있다고 보면 돼요. 조금 더 많이 나왔네요. 예, 많이 나왔고, 자, 요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보면 이거 7, 80마리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나왔습니다. 나왔고,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벌들이 낫놀이를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예, 낫놀이를 나오고 하는데, 예, 요런 식으로 사봉을 죽은 걸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꺼내 주시면 참 좋고요. 청소가 기왕이면 청소되고 범벌 깨우기 전에 청소가 되겠죠. 벌을 안 건드리면서 최소한의 어떤 역할로 이렇게 지금 저 사봉을 꺼낼 수가 있고, 이렇게요. 두 통에서 이만큼 나왔습니다. 한 통은 조금 나왔지만 한 15마리 정도 나왔는데, 한 통은 한 7, 80마리 이상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벌이 있다는 것은 월동 들어가기 전에 진드기형의 방제가 좀 덜 된 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100%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사봉이 예상외로 똑같은 넉장벌이나 5장 똑같은 벌 양인데 그렇게 많이 죽었다면은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동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진드기형의 방제를 착실히 하시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범벌 깨울 때 제대로, 이때는 bom벌 깨울 때는 봉판이 없습니다. 봉판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범벌을 늦게 깨우면은 여왕이 먼저 산란을 나갈 수가 있어요. 또 그러나 거의 범벌을 잘 시기를 맞춰서 깨우면은 봉판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진드기형의 방제약을 제대로 살포하셔야 됩니다. 1년에 딱 2번입니다. 범벌 깨울 때 하고 월동 들어갈 때, 산란 없을 때가 딱 2번이에요. 1년에. 그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때는 속살만 6호로 분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속살만 6호에는 개미산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응애까지 잡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지금 이 시기에 범벌 깨우기 바로 직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 범벌 깨우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화분떡이랑 사양액도 준비해 놓고, 사양액도 미리 타서 숙성을 시키면 좋습니다. 사양액도 숙성을 싸서, 요즘 범벌 깨울 때 사양액은 자극 사용을 하기 때문에 1:1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1:1 정도로 하셔가지고 봉지 사용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화분떡은 미리미리 만들어서 숙성을 한 보름 이상 숙성을 시키시고, 또 주기 전에 범벌 깨우기 전에 3, 4일 따뜻한 방 안에 집안에도 갖다 놨다가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약이나 사양액이나 화분떡은 따뜻하게 데워서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범벌 깨우실 때는 영상 10도 가까이 됐을 때, 우리 지방의 온도가 영상 10도 됐을 때 하시라는 거. 그렇게 하시고 범벌 깨우고 나서가 보온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보온을 더 신경 쓰는 이유는 육아 보온입니다. 육아. 그때부터는 여왕이 활발하게 이제 산란을 나가서 육아를 이제 얘네들을 또 범벌 내년 꿀을 재밀할 수 있는 이제 그 벌들을 얘네들이 새끼를 쳐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얘네들을 잘 길러야 돼요. 얘네들이 새로 태어난 애들이 전부 내년 꿀을 채밀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보온덮개나 비닐이나 신문지나 설탕 포대기, 그 다음에 이런 외부 보온덮개, 범벌 깨우고는 외부 보온덮개까지 이렇게 푹 내려서 감싸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범벌 깨우고 나서가 보온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보온이. 저는 육아 보온이기 때문에 어린 벌들이 추위에 또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벌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범벌 깨우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후부터는 물을 줘야 됩니다. 소문으로 이용해서 주셔도 되고 봉지로 주셔야 되고 한데 주로 소문으로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 공급을 꼭 해야 되고요. 겨울에는 꽝꽝 얼어가지고 벌들이 어디 가서 멀리 가서 물을 먹고 오면 안 되거든요. 멀리 갈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여기서 물을 먹을 수 있게 꼭 공급을 해 주셔야 되고, 봄벌 깨우고 나서 7일에서 10일 지나고 나서는 물을 공급을 해주자. 급수 공급. 그 다음에 첫 증소는 봄벌 깨우고 나서 45일이나 50일 그때부터 첫 증소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분떡을 한 장 올리시는 분도 있고 두 장을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한 장을 올리면은 한 25일에서 30일까지 가겠지만은, 자, 그거는 넉 장, 석 장 벌 얘기하는 거고, 5장 이상 벌이 되면 한 보름만 해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장을 넣어주시는 분도 있어요. 두 장을 넣어주시면 한 40일 동안 첫 증소하기 직전에 바로 내금을 하시면 됩니다. 첫 내금은 보통 한 장 넣어주셨을 때는 25일 지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장 넣어주셨을 때는 40일이 지나서 첫 내금을 하셔도 됩니다. 그때 가서 첫 증소가 어차피 이루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물만 내부에서 주시고, 이렇게 안 열어보시려면 그냥 5장 이상 벌 되면 두 장을 주세요. 두 장 화분떡을 올려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봄벌을 깨우시고, 그 다음에 봄벌 깨울 때 또 점검할 게 있습니다. 여왕을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지만은 여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벌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어떨 때 소비를 이렇게 소비 배열을 하시려고 꺼내 가지고 보시다 보면 여왕이 자연스럽게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넉 장 벌이나 5장 벌이라도 한두 장을 줄여서 2장 벌이나 석 장 벌로 그 다음에 봄벌을 깨우시고, 그 다음에 가리를 꼭 격리판으로 칸막이를 해서 온도 유지를 할 수 있게 한 장 1매 2가리로 하시든가 뭐 2매 2가리로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리벌로 해서 벌을 깨우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봄벌 깨우는데 중요한 게, 그러면은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문을 열고 오늘처럼 약간 따뜻한 날은 사봉을 다 꺼내주자. 이렇게 꺼내주시고, 벌통마다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월동 깨울 준비를 하세요. 이제 월동 깨울 준비 그렇게 하시고, 보온재 준비를, 보온재하고 보온덮개하고 비닐하고 설탕, 포대기, 신문지, 또 개포를 2개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몇 가지를 준비를 해주시고, 외부 보온덮개도 준비해 주시고, 이제는 봄벌 깨우고 나서 보온을 더 두껍게 2배 더 이상 해줘야 된다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요. 그 다음에 화분떡 준비하시고 사양액 준비하시고, 화분떡 사양액 숙성을 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속살만 6호 준비하시고, 분무를 꼭 해야 됩니다. 속살만 6호 1년에 2번이라 그러셨죠. 1년에 2번이라 그랬으니까 봄벌 깨울 때 하고 가을 월동 포장 들어가기 전에 하고, 이때가 봉판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약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효가 최고 좋을 때입니다. 자, 그거 준비해 주시고, 자, 오늘은 죽은 사봉 꺼내 주시고, 월동 나고 봄벌 깨울 준비를 여러 가지 자제하고 준비를 해 주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